지난 금요일이었죠. 부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세 번째 타운홀 미팅이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의 연내 부산 이전과 함께 관련 공공기관들의 신속한 이전도 강조했습니다. 부산 시민들과 소통한 타운홀 미팅 성과와 함께 또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현장에 참석했던 박재율 해양수도부산 발전협의회 공동대표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실제 그 자리에 계셨죠? 맨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대통령하고 바로 지근거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 예. 저희 KBS 부산에서도 그 당시 이제 현장 중계를 하다 보니까 대표님 모습도 보고 네. 예, 많은 분들의 이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네, 네. 일단 대통령과 장관, 해수부 관련 얘기가 가장 먼저 나왔었고 뭐 박수도 나오고 분위기가 좋았던 걸로 보입니다. 네, 실제 현장에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이런 시도가 사실은 처음이거든요. 예. 그 전에 보통은 뭐 대통령과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민들과 자리를 한다면 이제 사람들도 사전에 정해놓고 또 발언자도 사전에 정해놓고 예. 또 그 분야도 정해놓고 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좀 활력 있고 생생한 모습이 없었는데 오. 이번에는 뭐 발언자도 정해져 있지 않고 예. 또 대다수가 신청을 해서 그 추첨을 통해서 참석을 하고요. 이런 거였거든요. 예, 예. 그래서 또 이제 무슨 질문이 나올지도 모르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남녀노소 이렇게 또 근동하고 그런 시도는 참 좋았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해수부 이전이라든지 뭐 공항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서 이제 박수도 나오고 했는데 그렇죠. 그래도 이제 한편으로 처음 하는 시도니까 시행착오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시간이 우선 절대 부족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 의견이 좀 핵심 의견들이 누락이 예, 되어버렸고 예.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아쉽다. 앞으로 좀 체계를 조금 더 잡아서 보완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보면서 질문자를 전원수 부대변인이 이제 사전에 알고 한 게 아니냐라는 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니고 네, 그건 아닙니다. 현장에서 정말 즉석에서 이제 네, 한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질문들이 나오기도 했고 네,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죠. 이제 그 그렇죠. 부분이 한편으로는 긍정적이면서 한편으로는 예. 이 뭔가 좀 덜 체계적이고 또 반드시 짚어야 될 좀 구체적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고 그쵸. 또 같은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오고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전과는 좀 달랐던 것이 대통령이 일문일답 형태가 아니라 일단 질문, 제안이었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죠. 질문도 제안을 있고 다 제안도 받고, 있고. 네, 네. 그렇죠. 그런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답변을 하거나 그렇죠, 이런 그렇죠. 형태였는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렇죠. 했던 부분. 경청하겠다는 거죠. 예, 부산의 마음을 읽다라는 취지에 맞게끔 네, 해야 네, 되니까. 네. 그리고 이 대통령이 연내 해수부 부산 이전이 가능하겠느냐 전재수 장관에게 물었더니 네.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었고 네, 자신 있게 이야기를 박수가 했죠. 터져 나왔었어요. 네, 이 네, 부분은 이제 기억이 나는데 네. 대표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지금 해수부 연내 이전 상황들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 드시는지. 네, 방금 예. 말씀하셨듯이 그날 타운홀 미팅에서도 대통령이 오히려 장관에게 한 번 더 물어봄으로써 그렇죠. 확실한 대답을 일선에 책임지는 사람을 통해서 함으로써 부산 시민들에게 안심감을 더 주고자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면에서 이미 이제 임시청사를 다 구했고 그래서 연내 이전은 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그 해수부가 지금의 세종시에는 해수부가 그 모양 그대로 그냥 공간 이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명실상부하게 부산을 해양수도 부산으로 해서 부산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해양 강국으로 거듭나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려면 해수부의 그 업무라든지 위상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지금 복수 차관제 문제라든지 네. 또 이제 북극 항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일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되는 게 지금 조성 기능이 와야 됩니다. 지금 산자부에 있는. 네. 왜냐하면 이 지금 현재 우리 선박들이 전부 친환경 선박으로 이렇게 지금 자율운행 선박 이렇게 기술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선박 건조 기술이 세계적으로 우리가 수준이긴 하지만 네. 거기 들어가는 핵심 엔진이라든지 항해 부품은 일본이나 유럽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을 수입하고 있거든요. 예. 그 자칫 잘못하면 이런 전환 시기에 우리가 그걸 뺏길 수도 있어요. 기술 선도국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이제 단순히 관리하고 인허가하는 부서가 아니라 산업부서로 거듭나서 물류 해양과 이 해운과 조선이 함께 가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네네. 부분들이 좀 보완이 반드시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수부 노조에서도 요구하는 건데 위상과 기능을 예, 그 노조의 문제가 아니고 예, 강화시켜야 된다. 예, 노조의 문제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네, 겁니다. 그렇죠, 그 그렇죠. 노조가 오히려 이제 그 부분을 주장하면 네. 타당한 이야기들도 마치 자기 밥그릇 서로 싸움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잖아요. 없던 걸 주장하는 것인 양처럼 볼 수도 예, 있다는 예, 그렇게 것이 왜곡될 사실은 수 있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해양 부총리가 따로 있을 정도로 네네. 그렇죠. 그 사실은 그날 제가 이제 예. 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해수부를 연내 이전할 것이라는 것은 예. 이미 다 공언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예. 이야기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네. 그 대표님이 이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부분이 네.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뭐 일단 저만이 아니고요. 예, 해수부가 이전했을 때 파급 효과 기대치를 예상하는 것보다 무조건적으로 강화시킨 게 필요하다는 부분 그렇죠. 네, 더하기 네. 그러면 이제 해양 부속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런 것들은 어디까지 와야 되느냐 이 부분은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아시다시피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해양과학기술원을 비롯해서 4개 기관이 지금 연도에 와 있거든요. 예. 그리고 기존에 이제 부산에 있던 관련한 기관들과 더불어서 공공기관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지 예, 예.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오래전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와야 되는 해양수산 관련 기관으로 한 11개를 꼽고 있습니다. 그 해양환경공단을 비롯해서 예, 뭐 예. 거치연구소도 있고요. 그중에서 11개 중에서 2개는 세종에 있고 네. 나머지 9개는 전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해양환경공단이라든지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뭐 항로표지기술원이라든지 또 이제 극지연구소 같은 부분들은 반드시 와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예. 이를테면 지금 해양수산부의 전체 인력이 계약직까지 해서 한 850여 명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해양환경공단만 해도 740명이 됩니다. 자산도 한 2천억이 넘어요. 그래서 이런 집적 효과가 같이 와야 됩니다. 당연히 예. 해수부라는 본집이 오면 그런 여러 가지 이 다른 이 딸려 있는 연관된 집들이 같이 와서 옛날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뭐 집성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집성촌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집적화가 돼야 된다는 네, 거죠. 네, 예, 당연한 알겠습니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예. 이번에 타운홀 미팅에서도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도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예.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네, 기대를 해야죠. 자, 이번에 좀 이제 아쉽고 또 논란이라면 논란인데 얘기가 나온 것들 중에 하나가 박형준 부산시장이 정작 발언하지 못한 네, 부분. 네. 사실 이제 뭐 여야를 떠나 사실 이제 부산의 수장인데 그 발언 기회가 없었다는 부분. 그리고 대담한 K에 나왔던 우리 윤병철 노조위원장이 이 해수부 관련해서 본인들의 이제 요구사항이라든지 추가적인 얘기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답은 했습니다만 상당히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던 네, 네. 평가들이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지금 뭐 또 여러 방송에서 오늘 포함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산만이 아니고 지금 각 시도별로 이제 순회하면서 타운홀 미팅 때는 해당 지역에 예. 단체장은 발언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예, 예. 그건 뭐 부산 시민을 대표해서 앉아와 있고 대통령의 질문이라든지 또 시민의 네.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시간이 부족했지만 단 몇 분이라도 시간을 주어서 박영일 시장이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또 특히 해수부 노조위원장의 그런 부산시의 정주 여건에 대한 지원 예. 이걸 듣고 싶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이 한마디 딱 하는 것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대단히 아쉽다라는 예. 말씀을 뭐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날 그 해수부 노조위원장도 결국은 발언 기회가 안 와서 마지막에 그냥 일어서서 고함을 치듯이 하면서 예. 대통령께 호소를 한 것이거든요. 원래 그 노조위원장이 사전에 이 해수부의 기능 강화 이런 것은 제가 좀 발언하는 게 좋겠다라고 예. 이제 했었어요. 그랬군요. 그리고 노조위원장은 발언 기회가 되면 정주여건 중심으로 자기들은 이야기를 하겠다. 직원 문제를 이랬는데 제가 발언권을 계속 못 얻고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얘기를 노조위원장께서 하셨군요. 도저히 답답해서 못 쓰니까 마지막에 이제 손을 든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하정우 AI 수석은 네, AI 오히려 수석. 이제 발언을 했었는데 박형준 시장은 발언이 없었으니까 네, 상당히 좀 AI 수석도 사실은 예. 즉흥적으로 한 건 아니고 아, 하루 전날 계획이 있었습니까? 예, 하루 전날 대통령께서 그렇군요. AI 수석이 자료를 알겠습니다. 주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답니다. 네. 자, 그리고 가덕신광 얘기 이건 좀 짧게 해보죠. 네. 일단은 뭐 국가 사업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실패하겠느냐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의지가 보였고요. 진행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어쨌든 뭐 2년을 더 연기하겠다는 현대건설은 이제 숲으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지금 이제 부지 공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 1년 정도의 공기 연장은 불가피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날 타운홀 미팅에서는 네. 대통령이 그걸 제대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했지만 지금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답보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난번 광주 갔을 때 광주도 그 무안 공항하고 광주 공항하고 이 통합 문제 때문에 상당히 주민 갈등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예, 예. 대통령실에 TF를 만들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날 사실 제가 만약에 발언을 얻었으면 지금 이 해수부가 오고 예. 세계적 해양 수도를 만들려면 트라이포트 그 공항이 반드시 국제공항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덕신 공항이 저렇게 계속 정체 상태에 있다.
이런 해수부 이전의 효과도 제대로 반감된다. 예.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니까 대통령실 또는 최소한 국무총리실에 지금 가덕 신화와 관련한 TF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렇죠. 가자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예, 그날 예. 대통령 입에서 나오도록 좀 만들었어야 되는데 대단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얘기하면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지방이 더 줘야 된다. 네, 네. 그것이 맞습니다. 공정이다라는 식의 선지방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얘기했죠. 했었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어떻게 무엇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 보십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해수부의 기능 강화 같은 것이 같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해양수산 공공기관이 공언을 했는데 예. 그 부분도 지금부터 바로 준비하고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범부처적으로 빨리 준비하라고 네, 이야기를 네. 함으로써 지금 하반기에 같이 준비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순차적으로 빨리 와야 된다는 것하고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동남권 그 산업투자공사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건 아예 투자산업은행. 언급이 예. 안 됐습니다. 예. 이것이 사실은 지금 해양금융하고 관련돼서 그 해양수도 수부 이전 이런 부분하고 연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금 자본금이 3조밖에 안 됩니다. 지금 예. 법안이. 그래서 한 10조는 돼야 된다. 산업은행이 지금 30조거든요. 예. 그런데 50조와 60조로 늘리겠다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 알겠습니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완되는 동남권 산업투자공사 이 부분도 중요하게 같이 거론이 돼야 된다 하겠습니다. 짧게 한 30초밖에 안 남아가지고 네, 네, 네. 이번 타운홀 미팅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시민들에게 남긴 분명한 메시지도 있었고 네. 어떻게 좀 과제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보죠. 일단 예. 좀 더 구체적인 있는 타운홀 미팅. 그래서 사실은 제가 너무나 아쉬워서 오늘 예. 대통령실로 서신을 보냈습니다. 어. 부산 타운홀 미팅을 네. 보완 추가해서 개최할 필요가 있다. 규모를 좀 작게 하더라고. 네네네. 이걸 좀 요청했거든요. 예. 그래서 부산에 다른 업무 때문에 오시는 계기에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가짐으로써 예. 오늘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했던 몇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 이런 진전된 논의를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있어야 알겠습니다. 된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그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네. 뭔가 매조지되는 느낌이 약했다는 딱 거죠. 원론적 이야기를 강조하는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데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는 조금 더 한 발 나갔어야 된다는 알겠습니다.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 서식 꼭 보내시고 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지율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공동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